안녕하십니까? 서울예수병원 관절센터 원장 김형구입니다. 그동안 그 비욘디 채널이 워낙 유명해서 그동안에 저명하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강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강의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리마인더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간단하게 총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인공관절 수술 꼭 해야 할까요?인데요. 뭐 제목은 뭐 그렇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중에서도 오늘은 그 무릎 관절, 그다음에 고관절의 인공관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인공관절 수술은 뭐 상지에서는 경관절, 뭐 주관절, 그다음에 뭐 손가락 관절, 하지는 고관절, 그다음에 무릎 관절, 뭐 발목 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무릎 관절과 고관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중에 질문하실 때 일단 무릎 관절에 대한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고 또 고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의 강의가 끝나면 또 질문을 받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꼭 그 진료실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어떤 경우에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관절 연골이 다 마모가 되어서 더 이상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일 때 심한 3기나 4기 그리고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그다음에 뭐 관절 주변에 그 골절이라든지 심한 외상을 입은 후 발생하는 외상 후 관절염 그다음에 우리 화농성 관절염이나 뭐 옛날에 많았던 결핵을 앓고 난 다음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연장성 질환으로 인해서 관절이 망가졌을 때 시행할 수 있고 또 그 관절염 2기나 3기 때 자기 관절을 갖다가 보존하는 수술 뭐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절골술이라든지 이런 보존적 수술을 시행 후에 실패했을 때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주사치료로도 해보지만 결국에는 통증이라든지 심한 기능장애 로 인해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인공관절의 그 무릎 슬관절 인공관절 중에 제일 많은 원인이 그래도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퇴행성 관절염 뭐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1, 2, 3, 4기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보통 이제 심한 3기나 4기 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갖다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관절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경우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이 많은 것들이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또 질문이 많으신데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기 때문에 단계별 치료는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또 시간이 되질 않고요. 개괄적으로 보면 1, 2기 때는 약물 치료, 뭐 재활 치료, 주사 치료, 우리 연골 영양제라든지 DNA 주사라든지 여러 주사 치료 방법이 있고요. 2, 3기 때는 절골술, 변형교정술이라고 그러죠. 안짱다리를 정상적인 축을 갖게끔 뼈를 갖다가 교정하는 수술이라든지 미세 침공술과 이에 동반된 줄기세포 치료를 갖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치료들 할 수 있고요. 또 심한 3기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고 4기 때는 기타의 치료들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의 이제 종류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분 치환술, 이제 망가진 그 안쪽이라든지 바깥쪽이라든지 망가진 쪽만 하는 그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망가졌을 때 시행하는 이제 인공관절 전 치환술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인공관절이 이제 매년 그 수가 시행하는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10만 내 정도 시행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발생 빈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 치환술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뇌측부에만 심한 관절염이 있을 때, 또 변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고령의 나이가 아닌 한 50대나 60대 정도의 연령일 때 시행할 수 있고요.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관절염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부분 관절 치환술이 할 수 없을 때라든지 변형이 심해서 또 역시 부분 치환술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더 이상의 이제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없을 때 전치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그 부분 치환술은 수명을 갖다가 평균 한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평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전치환술로 넘어갈 수도 있고 15년 이상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아무래도 이제 한 번의 수술로 평생을 갖다가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70대 정도에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분 치환술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만 망가졌을 때 이게 한쪽으로만 이게 시행하는 관절을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고, 전 치환술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망가졌을 때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수술은 또 언제 해야 되나 이렇게 또 질문이 많습니다. 정해진 나이는 없지만 최대한 본인 무릎을 보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 관절염 2기나 3기 때는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변형 교정술이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해보고 그 이상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기능 개선에 그 기대가 없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부분 치환술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50대나 60대 때 시행을 하게 되고 한쪽 관절만 망가졌을 때 시행하는 게 좋고요. 최소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그래도 최소 65세 이상일 때 권유를 하고 그 이하의 나이더라도 너무 변형이 심하거나 퇴행성 증상이 너무 심해서 기능장애가 심하시면은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이도 이렇게 중요하고 직업도 직장을 다니시면은 본인이 이게 사무직인지 아니면 이게 노동적으로 하시는지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요. 생활 방식도 이제 좌식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우리 그 아메리칸 스타일 그 의자나 소파나 침대 생활을 갖다 하시는지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수명은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뭐 10년을 쓰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 15년을 쓰면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술 기술도 테크닉도 좋아지고 인공관절의 이제 체질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수술 후에 아주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15년, 20년 전에도 수술하신 분들이 아직도 95% 이상이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잘 쓰시는 분들은 30년 이상도 쓰기 때문에 수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인공관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오래 쓰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 뭐 나중에 합병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술 후의 주의사항은 아무래도 좌식 생활보다는 이제 소파나 침대나 의자 생활을 하셔서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시지 않는 게 좋고요.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근력을 키우셔서 관절을 갖다가 보호해 주시는 게 수명 연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후에 합병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은 합병증이 이제 감염이고요. 제일 무섭고 정형외과에서 제일 무서운 합병증이 감염입니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의료진들도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고요.
환자분들도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 뭐 수술 전후에 무릎에 주사를 맞는다든지 침을 맞는다든지 하는 그런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감염을 갖다가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합병증은 우리 그 수술 후에 부주의로 근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운동을 하셔서 가끔 이제 넘어져서 이렇게 관절 주변에 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은 또 그 재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염은 되지 않았지만은 비감염성 이완증이라고 우리 인공관절은 뼈에 이게 탁 견고하게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견고하게 고정이 되지 않고 이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또 재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꼭 주치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주의사항이라든지 공고사항을 잘 들어보시고 그대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그 인공관절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전에 벌써 우리 비욘드 채널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강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세한 거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질적인 거는 본인이 수술 전이시거나 아니면 수술한 다음이시거나, 이럴 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우리 아재 개그 대왕님이라는 닉네임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58세 누나가 무릎 관절염이 심하여 일상생활도 불편한데 2기에서 3기에 진입하려는 단계라면 언제쯤 인공관절술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아직 이제 50대시고 이제 2기에서 3기로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인공관절을 갖다가 이렇게 고려를 갖다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언제쯤이라고는 이제 다른 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병원을 갖다가 엑스레이만 찍어 보셨다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하셔가지고, 연골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그 연골판이라든지, 이런 뭐 인대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손상을 당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갖다가 하시게 되면은, 차후에 또 인공관절로 가는 걸 갖다가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탈 0830님의 질문인데요. 어머님이 65세이신데 오다리가 심하신 편입니다. 인공관절 하면서 같이 수술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65세면은 이거 인공관절의 적응증이 잘 되시고요. 오다리가 심하시다 하면은 분명히 아마 무릎의 안쪽 관절이 아마 많이 망가졌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제 인공관절을 하시게 되면은 이 오다리를 갖다가 우리 정상적인 축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방문하셔서 한번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리 X2N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38년생인 그 이모님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라도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데 수술 후 재활이 염려되어 주저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고령자도 수술 후 재활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십니다. 이제 38년생이시면은 80 이제 중반이신데 좀 고령이시기는 하네요. 근데 평상시에 운동을 하셔서 근력이 좋으시다거나 이제 우리 골밀도 측정을 해서 뼈가 건강하시다 그러면 충분히 수술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심폐기능이라든지 이런 내과적인 질환에 대한 것도 검사를 받으시고, 수술에 합당한, 본인의 이제 신체 건강을 가지고 계신지도 고려를 하실 것 같고요. 저 나이에, 나이가 두려워서 수술을 못 받으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재활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재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 다음 질문자는 이제 파워업 구찌라는 닉네임의 질문을 하셨는데 MR을 찍은 지 1 년이 넘었는데 관절염 3기였습니다. 6개월마다 주사 맞고 있는데 요즘 다리 저리고 걷기가 좀 불편하네요. 관절염이 심해진 걸까요? MR을 다시 찍어 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 지금 다리가 저린 거는 무릎이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저릴 가망성은 좀 없고요. 다리가 저리시다 그러면 아마 척추 쪽도 한번 진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절염이 심해진 걸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저린 거하고 관절염이 심해진 거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MRI는 이제 찍으신 지 1 년이 넘었기 때문에 무릎이 계속 불편하시면은 MR을 다시 찍어 볼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3기였기 때문에 이제 곧 4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3기가 좀 더 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직 여기 질문에는 이제 나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인 답변 좀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많이 불편하시면은 MR 다시 찍어보는 걸 권고드립니다. 하여튼 킬리 TN 레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인공관절,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받으신 지 3년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계속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재수술을 고려해야 할까요? 61년생이시면은 이제 60대 중반을 이제 네, 되겠는데요. 고관절은 이따가 또 다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질문이 들어오셨으니까 3년이 넘었는데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 거는 아직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수술을 고려해야 될까요?는 아직 제가 엑스레이를 갖다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고관절은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좀 늦더라도 최소 6개월이나 9개월이면은 이제 일상생활로 완전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 넘게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거는 좀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수술하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게 좀 힘드시면 가까운 전문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사진 한번 찍어보시고 왜 아직도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윤희 Y6P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64년생입니다. 98년 6월에 저한테 아마 수술을 받으신 것 같네요.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15년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7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칭찬이, 네, 이거는, 네, 아무튼 잘 사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은, 네,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시간도 이제 어느 정도 됐고 해서 이제, 다음, 주제,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왜 시행을 하게 되냐 하면은 역시 또 제일 많은 원인은 퇴행성 고관절염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퇴골두물성 괴사증도 많고요. 근데 류마티스 고관절염으로 인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이 무릎과 마찬가지로 고관절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어릴 때 화농성 관절염이라든지 이제 기력성 관절염이란 후유증으로 인해서 받아올 수도 있고 또 고관절 주위골절로 인해서 관절이 다 망가졌을 때 또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갖다 받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릴 때 이제 선천성 비구 이형성증이라든지 아니면 탈구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갖다가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치료술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실관절 치료, 반치환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고관절은 비구라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이제 고관절 골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한꺼번에 치환하는 거를 갖다 전치환술이라고 그러고 비고 쪽은 건드리지 않고 우리 골두 쪽만 건드리는 걸 반치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고관절 이제 반치환술은 대부분 이제 대퇴 경부골절 시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고관절 전치환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퇴행성 고관절염이라든지 무혈성 괴사증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등의 이제 고관절염이 발생되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염증성 질환, 그다음에 감염 후유증, 그다음에 그 외상 후유증이나 이제 선천성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진을 보면 요거는 이제 대퇴골두골절이었고요. 경부골절이었고, 이제 경부골절로 인해서 이제 대퇴골두를 이제 없애버리고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이제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무혈성 괴사증으로 인해서 관절 전치환술을 갖다가 시행한 환자입니다. 수술은 언제 해야 되냐고, 이렇게, 원인과 이렇게 거의 유사합니다. 설관절 치환술과 뭐 유사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뭐 옛날에는 최대한 본인 관절을 보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 재치환술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존적 치료 시중에 수술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고관절, 인공관절의 이제 재질도 워낙 우수하고 또한 이제 수술 기법도 좋고 하기 때문에 나이에는 크게 관계가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수술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게 통증이 심하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 때까지 참았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명은 어떻게 되냐 하면, 보통 이제 인공관절 수명은 옛날에는 뭐 10년, 15년이면 갈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역시 이것도 10년, 1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고요. 이제 조금 전에 환자분도 말씀드렸지만 뭐 30년 이상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관절의 이제 재질도 향상이 되고 수술 기법도 좋아지고 재활 치료 프로그램도 워낙 좋기 때문에 거의 반영적으로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고관절 치환술의 주의사항도 역시 실관절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역시 이제 인공관절은 뼈 속에다가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안착이 될 때까지는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수술 후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세세한 거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3개월 정도 이제 탈구 예방을 위해서 우리 다리를 꼰다든지 그 내외전을 한다든지 너무 많은 굴곡 자세를 갖다 유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3, 4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고관절 주위에 연부조직들이 충분히 아물면은 그런 자세를 갖다가 취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지속적으로 재활치료 받으셔서 근력 강화를 갖다가 하시면은 아마 이 탈구라든지 이런 합병증을 갖다가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삶의 질도 개선이 되고 자기의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하고 재활치료 중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넘어지시게 되면은 고관절 주위골절이 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또 재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갖다가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저희 일단 간략한 그 강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질문 위주로 이제 받아보고요. 케이스를 갖다가 위주로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양제일 닉네임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무릎 통증이 심하긴 하지만 아직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좀 더 버텨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나이가 나와 있질 않네요. 이렇게 나이를 주시면 좋겠는데, 나이가 적으시다 하면은, 아직 어리다 하시면은 좀 더 버텨도 될 것 같고요. 나이가 많으시면은 나이가 많으시고
마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시긴 하시지만 내가 좀 더 좀 액티비티 있는 그런 활동을 갖다 하시고 싶은데 못한다 하시면은 수술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리 아침 햇살님 질문 주셨는데요. 무릎 통증이 심하긴 한데 한쪽씩 수술하는 게 나은지 동시에 수술하는 게 나은지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어리시고 이제 혈관이 건강하시면은 양쪽을 한꺼번에 수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고 혈관이 튼튼하지 않으시다든지 이런 내과적 질환이 많으시면은 한쪽씩 수술을 나누어서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안 좋으시면 혈관 안에 이제 피떡이 끼인다거나 하는 이제 심부동맥 혈전증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걸로 인해서 안 좋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유주 김국강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관절염이 심해지는 경우 무풀 인공관절 수술을 미룰수록 좋은 걸까요? 근데 무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게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니 D2W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무릎 수술을 받으면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릎을 쪼그려 앉으실 수도 있고, 무릎을 구부려 앉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취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공관절 주변에 이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삼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은,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삼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황태선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수술 후 재활은 길게 할수록 좋은 건가요? 적정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술 후 재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재활은 또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재활에 대한 프로그램이 딱 짜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재활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한 능독 잡아서 한 6개월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할수록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JSB, SJ8PN 닉네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공관절을 해야 할 정도로 무릎에 손상이 많다면 골반의 변형도 심하게 되었을 텐데 무릎만 수술하면 골반의 변형이나 통증은 저절로 잡아지는 건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무릎이 아파서 걸음걸이가 불편하셔서 이제 고관절이라든지 엉치 쪽에 영향을 줘서 통증을 갖다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100%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의 변형이나 이게 통증은 허리에 이제 척추측만증이라든지 이런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100% 무릎 수술만 하면 골반의 변형이나 통증이 저절로 잡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척추 쪽이랑 진료를 갖다 같이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김밥 마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술을 미루다가 상태가 더 악화되면 수술 결과도 나빠질 수 있나요?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술을 너무 미루시다가 나이가 너무 많아지시게 되면 심폐기능이라든지 이런 장기 쪽의 균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술 그 자체가 이제 수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신데 수술을 미루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절 주변이 이제 굽기도 하고 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골다공증도 더 심해지게 되고요. 따라서 수술 후 재활에 이제 악영향을 갖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 이게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됐다, 뭐 60 중반이다, 이러시게 되면은
수술 시기 놓치지 마시고 근력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실 때, 골밀도가 조금이라도 더 좋으실 때 수술을 하시면 재활도 더 원활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핸드크림 2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통증이 확실히 없어지는 건가요?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뭐 관절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년까지 뭐 통증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1년 이후에는 거의 통증이 이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통증이 남다 그러면 아마 관절 외축인 원인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통증은 1년 이내에 거의 90% 이상 다 사라지기 때문에 수술에 통증이 남는 그런 걱정 때문에 수술을 갖다가 연기하시는 일은 없으셔도 될 듯합니다. IS8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요. 이런 만성질환이 있으면 수술 합병증의 위험이 커지나요? 네. 당뇨는 수술 후에 감염이라든지 이런 발생의 확률을 갖다 높이기 때문에 위험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뭐 내과와 잘 상의해가지고 당뇨를 갖다가 컨트롤 하면서 하고 수술 후에 관리 잘 하시면 큰 염려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트레드베이크 I 70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수술 후 회복 기간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혼자 생활하는 사람도 회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술 후 보통 이제 병원마다 입원 기간은 틀립니다만은 뭐 2, 3일 만에 퇴원 시키는 병원도 있고요. 보통 일주일이나 이제 2주, 우리 실밥이라고 그러죠. 실밥을 제거한 다음에 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활은 평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이제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술 후에 한 2, 3개월 정도는 통증도 있고 붓기도 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 이제 어머님들이 열이 난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당연한 치료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피부는 다 이제 뭐 실밥도 벗고 해서 회복이 됐지만, 무릎 관절 주변은 아직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붓기도 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하면 땀 나듯이 안에서 좀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수술 후 한 2, 3개월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냉찜질을 갖다 권고해 드리고요. 근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받으시면은 혼자 생활하시는 어머님들께서도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수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동원 닉네임이신데요. 아버님께서 나이가 70 초반입니다. 이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도 회복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고령 환자들도 흔히 하는 수술인지 궁금합니다. 인공관절은 우리 고령이신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70대 초반이면, 지금은 많은 연세가 아닙니다. 옛날 제가 레전드 시절에는 70 초반이면 굉장히 많은 연세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100세, 120대 시대이기 때문에 70 초반은 뭐 그때에 비하면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초반 많은 나이 절대 아니니까 회복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십시오. 공주 나인앤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15년 쓴다고 들었습니다. 73세는 그런 걱정을 덜 해도 되나요? 근데 조금 전에도 이렇게 우리 강의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릎 인공관절은 이제 뭐 15년 옛날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25년, 20년 그 서바이벌 레이트가 90%, 95%이기 때문에, 73세 그런 걱정 안 하셔도 한번 수술하시면 평생 쓰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루스 T5X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술을 미루면 미룰수록 다리 모양이 더 휘거나 관절이 더 망가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나이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서둘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 지금 다리가 이제 O자형 다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휘어 있다 하면은 관절이 점점 더 망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병원에 들르셔서 한번 엑스레이 다시 한번 촬영해 보시고요. 지금 다리의 상태가 무릎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서둘러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 유주 김국강님께서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고관절이 아니었고 무릎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는 경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아까도 간략하게만 얘기했지만은 관절염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 단계나 2 단계나 이제 3 단계 초기시면은 바로 인공관절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단계에 맞는 수술을 갖다가 시행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하셔서 지금 본인의 이제 무릎이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갖다가 파악하시고 그 단계에 맞게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SBBB5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70대입니다. 네,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 하시는 고관절 있다가 하십니다. 고관절 치환술을 할지 보정 치료를 할지 고민입니다. 버티다 고관절 붕괴 후 애후가 안 좋다고 하던데 차이가 궁금합니다. 지금 통증이 있다 없다 하시면서 이제 버티면서 가시다가 만약에 안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거나 아니면 뭐 무혈성 개사증이 있다 하시면은 또 어떨 경우는 통증이 있고 또 어떨 경우에는 또 통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통증이 살아나고 이제 이런 경우를 반복하다가 나중에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는 너무 심해져 있다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70대이시고 지금 보존적 치료를 갖다가 해야 될 정도의 통증이 미미하다 하시면은 먼저 보존적 치료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진을 찍어서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MR 촬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수술을 갖다가 할 정도로 이제 심하고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들으신다면은 수술을 갖다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정밀 검사를 갖다가 해 보시는 걸 권고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스피커 스킴 1854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인공관절의 수명도 짧아질까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스스로 주의해 주심을 궁금합니다. 지금 인제 이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고관절도 그렇고 이제 무릎 관절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인공관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인 경우에는 이제 탈구의 위험성도 많아지고요. 또 고관절에 이제 이완증도 생길 확률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무릎도 역시 이제 우리가 걸어 다니게 되면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이 고관절과 무릎 관절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져서 뼈가 약해지게 되면 무릎 인공관절 자체는 괜찮은데 인공관절하고 뼈하고의 이제 이완증이 생길 우려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은 인공관절에 좀 불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먹지 닉네임을 가신 닉네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수술을 하면 이제 일상생활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앉는 건 여전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동작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모든 동작 다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지만 아까 전에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동작을 갖다가 많이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릎 인공관절 한 무릎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삼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시솔트 18Z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술이 재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고령자도 재활을 잘 따라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재활을 못하면 결과가 나빠질까요? 네, 이제 우리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이제 주위에 같이 이제 수술하신
뭐 동료분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같이 수술하신 어머님들이 같이 많으시면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재활의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저희 병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도 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치매라든지 이런 그런 질환이 없으시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재활을 못하면 결과가 나빠질까요? 네, 재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인공관절하고 나신 다음에 그 뻗정다리가 됐다. 그래서 뭐 무릎이 안 구부러진다. 이런 이제 불편을 갖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외래로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재활을 못해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그래서 재활을 못하게 되면 결과가 나빠진다. 이런 확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 잘 받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질문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제 약간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젠 오늘 강의는 요 정도 하시고요. 혹시 궁금한 게 더 많으시거나 꼭 진료를 받아 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너무 그 수술에 대한 통증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합병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에서 그런 걸 잘 케어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갖다가 받기를 갖다가 권고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술의 기법 상당히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재료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재활 치료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좋은 수술 결과를 갖다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통증이라도 오래 지속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 가지고 조기에 치료하셔서 건강한 삶을 갖다가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예수병원 관절센터 김용국이었습니다.